지금의 남편과 저는 연애를 기반으로 하여 결혼에 꼴이 난 커플입니다. 연애 기간 동안 누구보다도 행복한 연애를 하였고 결혼 준비 기간에도 별 탈 없이 준비한 끝에 결혼을 하였고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던 어느 날부터 일은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결혼 준비 기간 중에 제가 상처받았던 사건으로 인해 일은 시작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갑자기 주말에 시댁 호출이 있었습니다. 매번 급 호출도 아니고 또 신혼초니까 보고 싶어서 부른다 생각하고 시댁에 갔습니다. 남편은 아들만 둘인 집안의 둘째 아들로 집안이 부자인 축에 속합니다.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자라왔습니다. 물론 저희 집도 돈이 없는 집은 아니었지만 한 가지 좀 흠이라고 할 것은 재혼 가정입니다. 저는 스스로 흠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워낙 가부장적이고 유교 사상을 중시하며 약간 심한 정도의 꼰대의 기질이 있는 시부모님에게는 저희 집이 재혼 가정이 흠입니다. 그래서 흠이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신혼을 맞이하고 처음 시댁에 가는 것이라서 들뜬 마음으로 시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으로 시댁에 도착하였는데 마침 형님이 먼저 와 계셨고 어머님과 같이 음식을 하고 계셔서 도착하자마자 음식 자만을 함께하러 주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형님, 어머님 하면서 인사하고 애교스럽게 다가가는데 시어머니의 차가운 반응 당황스럽습니다. 예, 음식을 해야 하는데 그 손으로 할 수 있겠니? 옛날 같았으면 너 부엌에는 들어오지도 못할 상태다. 저리 가서 다른 거 해라. 신혼이기에 결혼식 이후 또 신혼여행 때 한껏 예쁘게 네일아트를 한 저의 손을 보고는 한마디 하는 시어머니에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상황에서 형님도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저도 모르게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손톱 깨끗이 제거할게요 어머니 라고 답변하게 되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이렇게 답변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 숨 막히긴 했지만 워낙 깔끔함을 중시하는 시어머니라서 그럴 수도 있지 뭐 라고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저희 집의 분위기하고는 정말 많이 다른 시댁입니다. 여자는 부엌 일에 남자는 거실에서 TV 시청, 남자들은 절대 부엌에 들어오지 않고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는 시댁의 분위기, 첫 느낌은 달라지지 않기에 불길했습니다. 음식 잔만을 한참 동안 하고 식사를 다 같이 해야 하는 시간에 저희 시댁은 남녀 7세 부동석을 지키는 곳이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남녀 7세 부동석이라니 사내 남 계집녀 7, 7, 해세, 아니 부, 가틀동, 자리석 이게 정말 실화인가 싶었습니다. 저보다 먼저 시댁의 분위기를 경험한 형님은 당연하다는 듯이 따로 상을 차리고 요구사항을 말하면 바로 응하는 자세까지 취하셨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에 낯설면서도 오늘만 이러는 건가? 몰래카메라인가?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결혼 준비할 때는 시댁에 한 번도 놀러와 본 적도 없었고 남편이 꼰대적인 성향의 마인드 또는 남녀의 차이를 가르는 행동이나 말투, 생각들을 표현한 적이 없어서 더 당황스럽습니다. 동서, 이런 집안인지 모르고 온 거야? 좀 당황하는 기색이 보여서 하는 말이야. 이런 분위기 끝에는 항상 후처치를 해주시니까 참고 적응해. 그냥 그게 속 편해. 후처치라니요? 아버님이 돈 주시잖아. 그리고 이런 거 다 알고 왔을 거라 생각했는데 부잣집 며느리가 괜히 부잣집 며느리야? 다 아는 여우인 줄 알았는데 동서 아닌가 보네? 형님의 말에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기쁜 마음을 가지고 시댁에 온 저의 마음이 싹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가족의 밥을 먹는 의미는 같이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정을 나누면서 함께하기 위함이 아닌가 싶었는데 이건 무슨 종살이 같은 느낌이 확 들면서 점점 기분이 나빠지고 표정 관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진짜 형님 말대로 집에 갈 때가 되니 돈을 주셨습니다. 남들이 받는 용돈 수준이 아닌 수표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쁨보다는 황당스러웠습니다. 이것은 용돈이 아닌 시아버지가 며느리가 이뻐서 주는 돈이 아니라 꼭 종을 불러서 일을 시키고 대가를 주는 것 같은 분위기가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남편은 이 와중에 잘못되었다고 생각도 전혀 못하고 저의 표정을 보면서 왜 저러는지 싶어 저에게 왔습니다. 왜 그래? 밥 잘 안 먹었지? 속이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오빠. 이따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저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밥상을 바로 또 치우고 설거지를 하면서 멍한 상태였습니다.
밥 준비하고 밥상 차리고 치우고 설거지하고 이게 끝인가 싶었는데 과일상에 다과성을 준비하는 시어머니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참아야지라고 생각하고 옆에 아무 말 없이 일하는 형님을 따라서 준비했습니다. 시댁은 쉬러 오는 곳이 아니다. 집에서 요즘 여자들은 이런 것도 안 한다면서? 그러니 여기 와서 좀 교육을 받고 집에 가서도 몸의 습관이 배어서 남편을 잘 내조할 수 있도록 연습한다 생각하고 부지런히 배우고 움직여라.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랑 동년배인데 정말 마인드는 무슨 조선시대를 능가하는 마인드였습니다. 시댁에서의 첫 한 끼는 정말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최악의 경험을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오빠, 오빠네 집은 왜 이래? 좀 이상한 것 같아. 남자들은 가만히 있고 여자들은 계속 종일 일만 하다가 서로 이야기도 안 하고 오는 이런 건 아니지 않아? 오빠네 집안 좀 이상해. 다른 집과는 정말 다른 분위기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분위기에 규칙이 있어. 그리고 며느리가 무슨 종이야? 일 시키고 나서 종을 부린 대가로 돈을 주시는 것도 좋게 보이진 않아. 이건 아닌 것 같아. 며느리와 자식 부모, 시부모님의 관계가 꼭 주인과 하인 관계 같이 보이고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아, 오빠. 뭐가? 난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는데 좀 예민한 거 아니야? 형수도 불만 없이 잘 지내왔는데 한번 우리 집 가서 밥 먹고 와서는 왜 그래? 그리고 아버지가 며느리들 고생했다고 돈 주는 건데 그게 뭐? 자기 좀 예민한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집 관계가 어때서? 관계가 문제가 있었다면 이혼하거나 헤어지고 가족이라는 구성의 유지에 문제가 생겼지. 남편은 계속 그런 집안에서 자라왔기에 하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말해봤자 싸움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말 속에 저의 재혼 과정에 대한 공격이 있는 것 같아서 제 상처가 건드려지는 것 같아 대화를 그만했습니다. 네가 이상한 거다. 네가 이상한 가정에서 생활을 했으니까 지금을 이해 못하는 것이다. 받아들으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는 듯한 남편. 사실 결혼 준비 중에 순탄한 게 나름 지나가긴 했지만 한 가지 점에서는 저에겐 마음의 상처의 계기가 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한 그 지금의 문제의 시초를 알리는 사건입니다. 저는 재혼 과정으로 아빠가 친아빠가 아니시기에 저와 성이 달랐습니다. 저는 이씨, 재혼한 아버지는 박씨. 그래서 결혼 전 청첩장을 만들어서 보낼 때 시댁에서 시아버지가 이 부분 때문에 난감하시고 본인 기준이 아니셨기에 따로 아버님의 전화호출로 한 소리 들었습니다. 아가 청첩장 말이다. 아버지의 성함을 친아버지 성명을 넣으면 안 되겠냐? 지인들한테 청첩장을 줄 때 내가 얼굴을 둘 수가 없다. 우리 집안이 재혼과정과 결혼한다는 건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인데 100번 1000번 우리 집에서 많이 양보한 거니까 네가 좀 청첩장 혼주 성명 거는 생각 좀 해서 바꿔라. 그럼 난 이만 끊는다. 시아버지는 만나서 말도 아닌 전화로 위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의 통보식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시아버지의 요청대로 현재의 아버지 성함이 아닌 이혼한 저의 친아버지 성함을 넣고 청첩장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요청은 수락이 되었고 시댁은 요구사항이 들어져서 좋았을지 모르지만 저희 집과 저는 상처를 받았고 정말 꾹 참고 양보를 했습니다. 저희 집 지인들은 반대로 왜 아버지 성함이 이래? 라는 질문을 도리어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 저와 저희 엄마 그리고 재혼한 아빠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인드가 유연하기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였고 서로 조율해서 행복할 수 있다면 괜찮은 선택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첫 느낌이 별로고 첫 행동을 보면 다 알 수 있다고 했나요? 청첩장 사건부터 이미 시댁의 꼰대 성향과 말도 안 되는 규칙과 분위기가 풍겼던 것입니다. 시댁을 다녀온 며칠 뒤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디니? 집에서 놀고 있지? 잠깐 우리 집에 좀 와라. 아, 어머님 저 지금 밖에 나와서 볼일 좀 보고 있는데 뚜뚜뚜뚜뚜. 시어머니는 질문하고 본인이 답을 하고 통보하는 식으로 전화를 하시고 끊었습니다. 저는 일정을 다 중단하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 아니, 너 우리 아들한테 우리 집이 이상하다고 했다면서? 뭐가 이상하다는 거니? 너야말로 이상한 거 아니니? 너 지금 보니까 돈 좀 번다고 우리 집 무시하는 거니?
시어머니의 대화를 듣다 보니 무슨 상황인지 캐치가 되었습니다. 시댁을 다녀온 날 남편에게 하소연을 했던 것을 그대로 어머님께 전달한 남편. 그걸 또 듣고 저를 불러서 야단치는 시어머니. 갑자기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저는 가족끼리 모인 자리에서 남녀가 따로 앉아야 하고 여자들은 계속 부엌에서 일만 해야 하고 하니까 너무 안타깝고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오빠랑 좀 이야기 좀 한 거였어요.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너는 뭘 보고 자란 거니? 당연히 여자는 부엌에서 준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과 내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어디서 뭘 배우고 온 거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석반하장도 유분수지. 남편한테 우리 집이 잘못된 것 같다고 훈계질을 해? 어머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 뜻이 아니라 너 일하러 다닌 것도 솔직히 마음에 안 들었다. 집에서 여자는 집안일 하면서 내조해야 하지. 뭐 돈 벌러 나간다고 그렇게 나가서 집안일은 뒷전이고 우리 아들 고생시키냐? 당장 일 다 그만둬라. 직장도 아니고 네가 혼자 조그맣게 사업하는 거 우리는 그거 마음에 안 든다. 그리고 무슨 여자가 나가서 사회생활이냐? 지금 시대가 미쳤다. 여자는 자고로 집에서 집안일하고 남편 내조하고 밥, 빨래, 청소에 중점을 두어야지. 대답 안 하니? 대답하고 빨리 집에 가라. 이제 아버지 올 시간 됐으니까 준비할 거 많으니까. 네, 가볼게요, 어머님. 시어머니와 분명 저는 대화를 하러 온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것은 일방적인 통보와 일방적인 훈계 그리고 일방적인 대화의 방식으로 고구마 1000개는 먹은 것 같은 기분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정말 꼰대의 마인드 그리고 꽉 막힌 사고방식 저의 일하는 부분까지 터치하면서 그만두길 강요하는 시어머니. 남편과 이야기할 힘도 없었고 지쳐만 가는 결혼생활 아니 신혼생활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시아버지 생신이 겹쳐 다시 또 시댁에 가야 했습니다. 일방적인 시어머니의 대화와 함께 그날 있었던 일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였지만 결혼하면 누구나 고부 갈등도 생기고 트러블이 있지만 맞춰가는 단계일 거라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려 하며 풀고 시아버지 생신날 시댁에 또 가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형님과 어머님은 먼저 주방에 계셨고 사태 파악을 하기 위해 저는 주방에 가서 왜 그런지 여쭤보았습니다. 동서,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아버님 동서날 때문에 화났어. 네? 저 지금 일어나자마자 온 거예요, 형님. 아침 9시쯤 드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동서가 뭘 몰라서 그러는데 오늘 아버님 생신이잖아. 나는 새벽 5시에 왔어. 좀 눈치 좀 챙겨. 너는 지금 시간이 몇 시니? 꼭 이렇게 중요한 날에 늦게 와서 기분을 안 좋게 해야겠니?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안 든다. 7시 30분에 시댁에 왔는데 늦게 왔다고 눈치를 주는 형님과 잔소리하는 시어머니. 이 와중에 남편 또한 아차 싶었다면서 죄송하다고 인정하는 분위기. 시아버지는 기분이 상한 채로 방 안에서 혼자 누워있는 상황. 저는 정말 무언의 압박으로 시아버지께 찾아가서 죄송하다고 사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 오늘 무슨 날인지 알고 7시 반에 온 거냐? 정말 너 서운하다. 어른의 생일에 이렇게 늦게 오면 내가 오해를 하잖냐. 앞으로는 시간 약속 잘 지키고 절대 이런 일 없도록 해라. 네, 죄송해요, 아버님. 처음이라 그랬어요. 명심하겠습니다. 점점 이 집 분위기에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안 교육을 잘 못 받아서 그런다. 네가 몰라서 그런다. 이렇게 일하고 나서 대가를 주지 않느냐 등등 가스라이팅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점점 대응할 힘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이 집에서 30년 이상 살아왔기에 뭐가 옳고 그른지조차 구분하지 못하였고 저는 이제 3개월 차의 시댁 분위기를 맛보고 저 또한 흔들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 친정에 말할 수도 없고 너무나 답답합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고 시아버지 생신상을 차리고 웬일로 다 같이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시아버지가 다 같이 앉아보길 명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할 말이 있어서 다 모이라고 했다. 내가 할 말은 이번에 태양광 사업을 좀 하게 되었는데 너네들 각자 이름으로 하나씩 줄 건데 첫째는 첫째니까 5개, 너네는 둘째니까 1개씩, 그리고 우리 막내딸은 막내니까 3개로 정했다.
불만 가지지 말고 항상 강조하는 건 장유유서이다. 첫째가 잘 돼야 밑이 잘 되고 막내는 또 막내니까 챙겨주면서 케어해야 한다. 알겠냐? 시아버지의 일방적인 통보, 남이 봤을 땐 한 개라도 갑자기 떨어지는 사업인데 감사해야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이 나눠주는 사업의 개수에 화가 난다라기보다는 시아버지의 마인드입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첫째와 막내 챙김과 둘째의 배분입니까? 이런 식으로 배분한다면 형제 간의 우애가 아닌 질투와 차별로 인한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배분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넋이 나간 채로 부엌으로 향해서 다과를 준비하라는 시어머니의 말에 준비를 했는데 시어머니의 다음 말이 저를 더 충격 속으로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아가, 너 피임해라 당분간. 네? 피임이요? 무슨 소리세요? 아까 아버지 말 들었지? 장유유서 중시하시는 거. 그리고 항상 형이 먼저 과업을 달성하고 동생이 달성해야 순리대로 흘러가는 거야. 그러니까 형이 먼저 아기를 가지기 전에는 너네가 먼저 가져서는 안 돼. 알겠냐? 뭐든 순서대로 위에서 먼저 시작되고 그 다음 아리가 해야지. 순리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야. 만약 생기면 알아서 정리까지 해라. 성인이면 그 정도는 알아서 할 수 있지. 형님네가 결혼을 1년 정도 먼저 하셨는데 아직 아이가 생기지 않아 준비 중이신 상태였는데 저희가 먼저 아기가 생기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면서 피임을 요구하는 시어머니. 시댁에서도 임신 순번제를 강요하다니 정말 말이 안 나왔습니다. 임신 순번제는 직장에서나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시댁에서 임신 순번제라니 그것도 안 생기는데 가지라고 강요하는 순번제가 아닌 가지지 말라고 강요하더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상대방이 납득할 시간조차 주지 않고 본인의 생각을 통보하고 그 통보에 동의하라는 대답을 강요하는 시어머니. 갑자기 숨이 막혀오는 황당함 속에서 대답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의지하고 털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남편은 이 상황을 털어놓으면 놓을수록 제가 시어머니와 본인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려 한다고 생각합니다. 엄마는 다 생각해서 하시는 말이지. 우리가 먼저 임신하면 형도 좀 그렇지. 그리고 형이 먼저 하고 동생이 다음이지. 여보, 진짜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리고 너무 예민해. 우리 다 잘 되려고 하는 소리잖아. 잔소리도 사랑이고 몰라? 다 잘 되려고 하는 건데 나쁘게 생각하지 말자. 연속적으로 시댁의 충격적인 분위기를 경험하고 우울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남편조차 제대로 된 가스라이팅의 사고를 가지고 저를 설득하는 상황. 내가 지금 결혼을 한 것인가 아니면 꼰대 성향의 집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종인 건가 현실 구분이 안 되었습니다. 갑자기 결혼을 한 것이 후회도 되면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시간 시아버지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으려는데 끊겨서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아버님, 저 둘째예요. 전화하셨는데 제가 받으려고 하니까 끊어지더라고요. 네, 둘째요? 누구세요? 누구신지. 아니, 아버님, 저 둘째 며느리예요. 왜 그러세요? 장난치시는 거예요? 놀랬어요, 아버님. 아, 둘째 며느리? 제가 며느리가 있었던가요? 너무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라서 며느리인지도 기억이 전혀 안 났네요. 바쁘신 우리 며느리 아닙니까? 아버님, 왜 그러세요? 전화는 하루에 적어도 2번은 해야지. 아침에 문안인사, 저녁에 문안인사도 모르냐? 전화 안 한 지 3일이 되어서 내가 전화 한번 눌러봤다. 이런 것도 안 배우고 도대체 어떤 가정에서 자란 거니? 앞으로는 하루에 2번 어른에 대한 예의를 갖추었으면 한다. 하루에 전화를 2번 하라는 시아버지. 전화 겨우 3일 동안 못했다고 누구냐면서 비꼬는 시아버지의 태도에 차라리 용돈이나 선물 같은 걸 주시지 않고 자식들이 편하게 마인드를 가지고 온전한 가정을 이끌며 살아가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식을 본인들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또 본인의 사고방식들과 틀에 맞추어서 살게 하려는 것이 저를 숨막히게 해오고 저희 부부관계 또한 좋지 않게 만들고 있습니다. 임신 순번제가 시댁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무조건 첫째가 먼저 막내는 막내니까 챙겨야 한다. 시댁의 콜과 욕을 하며 토들지 말고 내내해야 하는 분위기와 여자들은 남자를 위한 내조를 강조하며 가족의 의미는 없어진 시댁의 분위기.
앞으로 아이를 낳고 이런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흡수시키게 될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도 끔찍하고 답답해져만 갔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제일 대화를 많이 해야 할 남편은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런 가정에서 자라왔고 철저한 가스라이팅으로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빠른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혼을 결심했고 다행히 혼인신고 전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은 생각보다 쉽게 처리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후에 너 때문에 가문의 명예훼손이니 뭐니 계속해서 찾아오는 시부모님 때문에 저의 삶은 힘든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끝이 보이니 참을 수 있었습니다. 선하게 그리고 격식을 갖추는 것이 먼저 선하게 격식을 갖추는 사람에게나 허용되고 통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시부모님의 약점을 알게 된 저는 그 약점을 터뜨리기로 했습니다. 바로 체면입니다. 제가 짧게나마 유지해온 결혼 생활을 시부모님의 회사와 지인에게 폭로했습니다. 폭로 전에도 이미 가문의 명예훼손이니 어쩌니 하면서 찾아와 협박한 것에 비하면 제가 한 것은 세 발의 피였습니다. 체면 망신을 시키자라고 생각하니 제 속은 사이다처럼 시원했고 체면 망신에 있어서 시댁은 지렁이를 밟으면 꿈틀듯이 극한 반응을 보이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어디에서 근본도 없는 년이 들어와서 우리 집안을 망신시켜? 너 가만두지 않겠어? 우리 가문에 쪽을 줘 감히? 어머님, 아니 아주머니, 평생을 본인이 살아온 규칙, 규범, 정의가 맞다고 살아오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쪽 가정은 정상이 아닙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나마 대개 가정에서 경험한 시간들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반성은 바라지도 않고 잘못되었다는 걸 조금이나마 아시길 기도해 봅니다. 짧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그 기간 동안 제가 잘못 살아온 것일까요? 너무 제가 자유분방했나? 우리 집의 교육이 잘못되었나 착각했었지만 제가 그 착각의 늪에 들어가서 허우적댔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혼의 선택에 후회가 없고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하며 저를 사랑하는 만큼 남을 사랑하며 저의 자유를 추구하듯 남의 자유도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은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들끼리 만나서 다시 또 다른 환경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서로가 돕고 맞춰가며 소통하여야 합니다. 끔찍하고도 비정상적인 꼰대시댁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